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심장을 받을 사람이 그자의 아들이라고요? 장기 기증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강북구 119 안전센터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15년 경력의 구급대원 이준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산소통 압력과 자동제세동기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준호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당직 끝나면 바로 가야지. 어머니 생신이잖아. 팀장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팀장님.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려고요. 작년엔 당직 때문에 못 챙겼거든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잘 해드려야지. 어머님 올해 칠순이시지? 맞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시 감정에 젖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함께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져보니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작은 보석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모아온 월급으로 구입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출동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강북구 번동 주택가, 음주 소란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요청합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챙겼습니다. 생일 축하를 위해 일찍 퇴근하려 했던 계획이 틀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시 평온한 날은 없네요. 팀장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어머니 생신 놓치면 안 되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는 신고 현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술에 취해 쓰러진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의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고 주변 이웃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속하게 남성에게 다가가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들리시면 대답해 주세요. 취객은 웅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숨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불렀어? 1199 조대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남성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취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고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불렀냐고. 내가 언제 도움 달라 했어. 그 순간 취객은 준호를 세게 밀쳤고 준호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충격과 함께 준호의 의식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그의 귀에는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이 점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의식이 없어. 준호의 시야가 어두워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의 생신상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의사는 준호의 어머니 박소영에게 무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흔들림 없이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소영님, 죄송합니다만 아드님은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응급수술을 했지만 뇌사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희망이 매우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견뎌왔고 이번에도 그녀는 강인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소영은 70년 인생에서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이 준 지혜와 초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의자에 앉아 묵묵히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구급대원이 되어 첫 출동을 나갔을 때의 자랑스러운 모습까지. 그 취객은요? 체포됐습니까? 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석 씨는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준호의 팀장이 병실로 들어와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준호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생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준호를 위한 기도와 마음의 평화예요. 하지만 말과 달리 소영의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아들의 지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 카드였습니다. 소영은 카드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자랑스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새해 전 장기기증 캠페인에 참여하셨어요.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에 답네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소영은 카드를 가슴에 안고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랬지. 어릴 때부터 내 것을 나누는 걸 좋아했어. 내 의지를 존중할게, 아들아. 같은 시각 병원 응급실에는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진 19살 청년이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청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응급실은 긴박한 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선천성 심장병 환자입니다. 심폐소생술 계속하세요. 이 환자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래 있었던 김우진 군이에요. 이번이 벌써 3번째 응급실 입원이네요.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간호사들의 대화는 우진의 위태로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한편에서는 우진의 어머니 김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아들의 병을 지켜보며 쌓인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소영에게 준호의 상태가 뇌사로 확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소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영님, 아드님의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가족인 어머님께 달려 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준호의 장기기증 서약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드의 서명을 바라보며 아들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원했던 일이라면 그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님의 심장은 적합한 수혜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소영은 장기기증 동의서에 서명한 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두 간호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우진 군이 수혜자로 확정됐대.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알아.
그의 아버지가 바로 어제 구속된 그 취객이래.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는. 뭐? 설마. 그럼 그 구급대원의 심장이 폭행범의 아들에게 가는 거야? 소영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간호사들은 놀라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아, 소영님. 상담실로 이동한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코디네이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이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의 아들에게 간다고요? 코디네이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영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영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혜자 정보는 기밀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들의 뜻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과 아들을 이 상태로 만든 사람의 아들에게 아들의 심장을 준다는 사실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을 그 사람의 아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코디네이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김우진 군은 오랫동안 심장을 기다려왔고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른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의 아들에게 아들의 심장을 준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철회하겠습니다. 소영은 상담실을 나와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한 걸까? 소영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김우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한테서 더 빨리 벗어났어야 했는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소영은 문틈으로 병실 안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서 지친 모습의 여성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들이 잠든 줄 알고 혼잣말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약했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제때 수술을 못 해줬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심장 이식 기회마저 사라지다니.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은 문틈으로 계속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싶다는 내 꿈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진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우진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탓이 아니야.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우진아, 깨어 있었니? 우진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강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또 기회가 오겠지. 그때까지 내가 더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살면 돼.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진의 말에서 그녀는 준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준호의 마음이 우진에게서도 느껴졌습니다. 병원 정원에 앉아 소영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점차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일까? 소영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비치자 소영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찾아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한 말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소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영님, 제 아들의 심장을 김우진 군에게 기증하겠습니다. 소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진 군과 그의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잘못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 아이도 또 다른 피해자죠. 소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젯밤 우진과 그의 어머니를 지켜보며 느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 군의 어머니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모습이 제가 준호를 키울 때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군은 아직 너무 어리니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네요. 코디네이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소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항상 남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 아이가 준호의 심장으로 새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준호의 삶이 계속되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다쳤지만 이제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어머니의 아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감동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소영의 결정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소영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쉽게 내리지 못할 결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제 아들은 그 아이를 구했을 거예요. 그게 준호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준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준호의 심장은 우진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우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영은 병원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마친 후 아들의 빈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이 병실에 없지만 그의 심장은 다른 곳에서 계속 뛰고 있다는 생각에 소영은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소영은 준호의 물건을 정리하며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호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생명을 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 소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영은 뜨개질을 하던 중이었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건강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소영은 어딘가 모르게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네. 소영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진입니다. 젊은 남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가슴을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진군, 제가 이준호 선배님의 심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죄책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우진을 향한 원망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우진은 소영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준호의 심장이 뛰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에게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심장을 주신 분이군요. 사진으로 처음 뵙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은 차를 준비하며 우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준호보다 훨씬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그 눈빛에서 준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소영이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합격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선배님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기뻐할 것 같구나. 우진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심장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며 준호 선배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제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저를 살린 선생님을 보고 꿈을 가지게 됐거든요. 하지만 제게 심장을 주신 분이 구급대원이었다는 말을 듣고 구급대원의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이제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소영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준호 선배님의 심장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는데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소영은 우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은 곳에서 준호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아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준호가 살아있구나. 이제 너도 내 아들이란다. 그 말을 들은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은 우진을 부드럽게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왔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준호의 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선물과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왔구나.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습니다. 첫 번째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팀원이 우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 우진이 너도 벌써 왔구나. 선배님들. 우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동료들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우진이를 계속 지켜봐왔어. 준호의 심장을 가진 내가 응급구조학과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부터. 세 번째 팀원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우진의 어머니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 때문에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소영은 지연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할 때예요. 그날 소영의 집에는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동료들과 우진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준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우진의 가슴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의 정신은 우진과 동료들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진은 소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준호 선배님을 기억하며 만든 것입니다. 소영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장 모양의 펜던트에는 두 번째 심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목걸이를 손에 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소영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준호 선배님처럼 다른 이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소영은 목걸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손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자랑스럽네요. 두 어머니의 눈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우진은 응급구조학과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심장 캠페인을 통해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장기 기증 서약자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진의 아버지 김민석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이 이준호의 심장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석은 출소 후 소영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그를 만나기를 꺼렸지만 우진과 지연의 권유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 후회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당신 아들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의 반성이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우진이와 지연 씨에게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주세요. 소영의 말에 민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던 날 소영은 준호의 배지를 우진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처음 구급대원이 되었을 때 받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준호가 처음 구급대원이 되었을 때 받은 배지란다. 이제 내가 가지렴. 우진은 배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배지를 가슴에 안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준호 선배님처럼 훌륭한 구급대원이 되겠습니다. 우진은 졸업 후 준호가 일했던 강북구 119 안전센터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준호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우진이 첫 출동에서 구한 생명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준호의 심장이 더욱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매주 일요일마다 우진과 지연 그리고 준호의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했습니다. 소영의 집에는 준호와 우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두 번째 심장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탄생합니다. 준호의 희생은 한 청년에게 새 생명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우진의 가슴 속에서 뛰는 준호의 심장은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